안녕하세요. 오늘도 키오스크의 모든 기능들을 함수로 바꿔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키오스크를 함수화하는 실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능들에 대한 함수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입력에 관련된 함수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입력 관련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요. 메뉴 인덱스를 받는다. 이거는 어떤 메뉴를 주문할 건지 선택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메뉴에 대해서 몇 개의 수량을 주문할 건지 선택하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었죠. 첫 번째로 우리 메뉴 인덱스를 입력 받아 볼 건데, 우리 이전 코드를 봐보니 이런 기능들을 했었네요. 그래서 몇 번째 메뉴를 주문할지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그걸 메뉴 넘버라는 데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while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앞에 어딘가 이렇게 while문이 있고 그 안에 이 부분이 있는 거라서 우리 엔터를 치면, 그냥 사용자가 엔터를 입력하면 브레이크를 통해서 while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기능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이제 while문 안에 넣는 게 아니라 함수 안에 이 부분을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트릭을 써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주세요. 기능을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줄 거냐면, 사용자로부터 메뉴 번호를 입력받습니다. 이건 기존과 동일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사용자가 엔터를 입력했다면 -1을 리턴하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가 아닌 다른 문자를 입력했다면 메뉴 인덱스로 변환해서 리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동안 메뉴 번호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메뉴 번호라 함은 1번 메뉴, 2번 메뉴, 3번 메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이제 파이썬, 리스트나 이런 자료형들에서는 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특히 우리 메뉴 이름 지금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0번부터 시작하죠, 인덱스가. 그래서 메뉴 번호를 받아서 메뉴 인덱스로 바꾼다는 거는 1씩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엔터가 아닌 다른 문자를 입력했다면 메뉴 인덱스로 변환해서 리턴한다 하는 건 이제 -1을 해라. 근데 그냥 -1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수형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능을 수정을 해서 함수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 좀 다시 볼까요? 필요한 정보. 첫 번째로 저 메시지가 필요한데, 이 인풋 메뉴 넘버 메시지는 우선 우리 파라미터로 입력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넘어가주면 특별히 더 필요한 정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라미터가 없는 채로 남겨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리턴은 우리가 이 메뉴 넘버를 메뉴 인덱스로 바꾼 결과를 리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실습 코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전 시간에 하던 그 파일을 저는 그대로 열어서 이제 이 앞부분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입력에 관련된 기능부터 해볼 텐데, 우리 메뉴 인덱스 입력받는 함수 이름, 저는 input 메뉴 인덱스라고 이름을 지어 봤었고요. 이게 콜론 찍어 주시고, 우리 기존의 코드를 좀 복사 붙여넣기 해오겠습니다. 이만큼이 이제 메뉴 입력받던 기능을 하던 코드였는데, 이렇게 갖고 오자마자 여기 이렇게 브레이크 문은 루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루프 바깥에 있다, 이런 에러가 뜨죠. 코드 분석을 해줬더니 여기서 아마 에러가 날 거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지워주시고, 이거부터 이렇게 틀부터 만들어 볼게요. 틀부터 만들어 볼게요. 리턴 메뉴 인덱스라는 걸 우린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근데 메뉴 인덱스는
메뉴 넘버에서 빼기 1을 해주기로 했죠. 이렇게 되고 메뉴 넘버가 이렇게 빈 칸인 경우에는 엔터인 경우에는 우리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걸 그냥 마이너스 1로 해줘도 되겠네요. 그럼 이건 else 문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코드 수정이 완성됩니다. 코드를 다시 보면 메뉴 첫 번째 기능 메뉴 번호를 입력을 받고요. 만약에 엔터를 입력했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설계가 됐죠. 그리고 엔터가 아닌 다른 문자를 입력했다면 메뉴 인덱스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라 하는 것까지 함수가 완성됐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저 콘솔 창에서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주문할 메뉴를 선택하세요 해서 만약에 제가 2번 메뉴를 했다면 이렇게 리턴을 1로 해주죠. 빼기 1을 해서 만약에 같은 코드를 실행을 해서 이번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쳤을 땐 이제 마이너스 1이 결과로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함수가 완성됐습니다. 자, 저희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와서 주문 수량 입력받는 함수 어떻게 설계할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다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문 수량 입력받는 이전 실습 코드를 봐보니까 이번에는 이전과 비슷하게 이렇게 인풋을 통해서 몇 개의 수량을 입력받을지 이제 몇 개의 수량을 주문할지 입력받았었고요. 만약에 엔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while 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이렇게 정수형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도 아까 전과 비슷하게 변형해서 이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주문을 먼저 입력받고요.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죠. 만약에 엔터를 입력했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자. 그리고 만약에 엔터가 아닌 다른 문자를 입력했다면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리턴하자 하는 게 이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보니까 또 우리 이 메시지만 필요하네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입력받은 이 수량 이제 변환한 거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수량 리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파이더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전에 수량 입력받는 코드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저는 define 하고 input quantity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고 이제 이 브레이크 여기를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quantity가 엔터라면 이 quantity를 마이너스 1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라면 그냥 int에 넣어줘서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주고 우리 리턴을 이제 이 수량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만들어 주시면 수량을 입력하세요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1개를 주문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결과로 1개가 되고 만약에 엔터를 입력했다면 마이너스 1 이 결과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함수 구성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 사실 이것보다 더 깔끔한 코드를 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딱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우리 조건문 배우면서 배웠었거든요. 이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퀀터티가 1이다. 만약에 퀀터티가 아무 문자도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티저로 변환하면 된다.
인티저로 변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우선 코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입력 관련한 함수들 2개 다 설계하고 코딩해봤고요. 이번에는 검사 관련 함수들 한번 이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 소진 검사하는 기능 있었죠. 인벤토리에 수량이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검사하는 코드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딱 한 문장으로 끝났었네요. 그래서 inventories라는 이 딕셔너리의 밸류들의 합이 이제 0 이상인지 이렇게 검사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를 짜면 되냐면 이 결과를, 즉 이제 모든 메뉴 중에 재고가 존재하는 메뉴가 있는지 검사한 결과를 이제 리턴하는 함수를 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에 재고 존재 여부를 리턴을 해주면 되고요. 필요한 정보로는 이 인벤토리즈 요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파라미터로 입력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이썬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이번에 체크 인벤토리 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우리 이거 우선 인벤토리즈 입력 받았어야 되죠. 인벤토리즈 입력 받고 요거 기존 코드를 확인을 해보니 여기 있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여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이 딕셔너리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바로 이렇게 결과를 리턴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고 존재 검사 함수 완성됐고요. 이제 두 번째 검사하는 함수, 이번에 주문 가능한 수량인지 검사한다. 요거는 뭐 사용자가 몇 개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그게 처리 가능한 주문인지 확인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전 코드를 볼게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그 메뉴 인덱스를 입력받아서 이제 메뉴 네임을 찾아냈다고 해봅시다. 메뉴 이름을 찾아냈고 이 주문 수량도 입력을 받았어요. 이거 2개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겁니다. 이거 2개를 가지고 우리의 현재 재고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이 재고보다 이 주문 수량이 적은지 이렇게 확인하는 기능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함수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 검사 결과를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정보는 우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메뉴 네임, 그리고 인벤토리즈, 퀀티티 이렇게 3개 다 필요해요. 요거 3개를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고요. 처리 가능 여부를 검사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 화면으로 넘어가서 우리 함수 이름부터 적어줄게요. 함수 이름 뭘로 정했었냐면 체크 퀀티티 밸리디티라는 이름으로 지어봤고요. 여러분은 다른 이름으로 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코드 중에 어느 부분을 긁어올 거냐 하면요. 이 부분이네요. is valid 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을 가져와 주시고 이 인벤토리 딕트 대신 인벤토리즈라고 우리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인벤토리즈 입력 받아야 되고 메뉴 네임도 입력 받아야 되고 퀀터티도 입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다 입력을 받아 주시고 우리 이 결과를 바로 그냥 리턴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검사하는 함수 2개 완성됐습니다. 우리 지금 변수가 뭐뭐 있나 좀 볼게요. 우리 인벤토리 딕트가 있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재고가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함수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벤토리즈라는 파라미터에는 인벤토리 딕트를 넣어주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재고가 있어서 주문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true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체크 퀀티티, 밸리디티 요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똑같이 인벤토리즈엔 인벤토리 딕트를 넣어주고 저희 메뉴 네임에는 메뉴에는 아메리카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량에는 100개 넣어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100개는 아메리카노 100개는 주문할 수 있는 수량이 아니라고 알려주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5개는 주문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네, 5개는 주문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 기능하는 함수 2개 만들어 봤고요. 이제는 좀 새로운 메뉴,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기능을 하는 이제 함수를 추가해 보려고 해요. 요거는 기존 코드들이 없고 제가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예 새로 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해 본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메뉴 추가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메뉴 삭제하는 기능, 세 번째로 메뉴 추가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같이 한번 설계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추가하는 기능은 우선 저는 이름을 add 메뉴라고 지어봤고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기존의 가격 딕셔너리 있잖아요. 우리가 쓰던 거 이제 프라이시스라고 돼 있는 그거 거기에 새로운 쌍을 추가해야 돼요. 그때 메뉴 네임에 해당하는 어떤 가격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재고 딕셔너리에 새로운 쌍을 추가할 건데 키는 이제 메뉴 네임이고요. 특정한 메뉴 네임이고 그거의 수량이 지금 몇 개의 재고가 있는지 같이 추가를 해주는 2가지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제 우선 가격 딕셔너리 그리고 재고 딕셔너리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메뉴명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새 메뉴의 가격, 새 메뉴의 재고까지 이렇게 세 개를 더 입력을 받아서 총 5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턴을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우리 가격 딕셔너리에 뭔가를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줬죠. 그래서 그 수정된 가격 딕셔너리를 결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정된 재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리턴은 이렇게 2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같이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같이 코딩을 해보면 우선 add 메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 거고 우리 입력을 우선 재고 딕셔너리 받아야 되고 인벤토리 딕셔너리 받아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가격 우선 새로운 메뉴의 이름 메뉴 네임 그리고 새로운 메뉴의 가격 그리고 지금 초기 재고량까지 이렇게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딕셔너리에 새로운 쌍 추가하는 방법 저희 배웠죠. 요렇게 키가 될 걸 여기에 넣어주고 그 대응되는 쌍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인벤토리에서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입력받은 가격 딕셔너리와 재고 딕셔너리 수정이 됐어요. 그럼 요 수정된 결과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요거 2개를 이렇게 나란히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턴을 2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이건 사실 2개를 튜플로 만들어서 이제 리턴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우리 프라이스 딕셔너리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인벤토리즈는 인벤토리 딕트 넣어주시고, 프라이스, 새로운 메뉴 이름 뭐로 해볼까요? 메뉴 네임. 한국말로 넣어볼게요. 프라푸치노. 이렇게 넣어보고, 그 다음에 가격은 6,000원. 그리고 현재 재고량은 0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를 봐주시면 우리 여기 끝에 프라푸치노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보셔야 할 게 이 창을 잘 보시면 두 개의 딕셔너리가 이렇게 딕셔너리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딕셔너리가 하나 있어요. 얘네가 튜플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얘네 리턴은 사실은 하나의 튜플로 된다. 요거 알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메뉴 삭제하는 기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름을 remove 메뉴라고 지어봤어요. 얘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냐면 기존 가격 딕셔너리에서 특정 메뉴를 삭제를 해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재고 딕셔너리에서도 특정 메뉴를 삭제를 해야 되죠. 그럼 아까와 비슷하게 파라미터로 받아야 될 건 기존의 가격 딕셔너리, 그리고 재고 딕셔너리, 그리고 삭제할 메뉴명까지 이렇게 세 가지 입력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뭔가를 삭제했다는 건 또 이것도 업데이트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결과를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 코드를 작성하러 가볼게요. 함수 이름을 저는 remove 메뉴라고 했었고, 파라미터로 입력받아야 되는 게 이 가격 딕셔너리와 재고 딕셔너리 이렇게 입력받았어요. 우리 어떤 딕셔너리에서 쌍을 삭제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D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DL 뒤에 원하는 이 쌍의 그 키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에 짜놓은 코드를 잘 복사 붙여 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로 이렇게 뭔가 빨간색이 나왔을 때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힌트를 되게 잘 주거든요. 이런 걸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보니까 메뉴 네임이라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 메뉴 네임을 제가 파라미터로 받았어야 됐는데 입력을 해주지 않아서 뭔가 오류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 네임 추가해주니까 바로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에 관련한 코드는 다 두 줄로 완성이 됐고, 이 결과를 리턴해 줘야 되죠. 그래서 결과는 prices와 inventories 이렇게 해주시면 메뉴 삭제하는 코드도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아까 만들었던 그 프라푸치노 지워볼게요. 메뉴 네임을 프라푸치노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요거 없어진 거. 아까 한 거를 저장을 안 했네요,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였죠. 이 함수의 결과를 저는 여기에 덮어쓰기를 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덮어쓰기를 해주면 얘가 너무 뒤로 밀려가지고 그렇거든요.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프라이스 딕트에 프라푸치노가 들어가 있고 인벤토리 딕트에는 프라푸치노 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거 지워봅시다. 리무브 메뉴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프라푸치노가 없어진 딕셔너리가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없어졌죠? 없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번에는 재고 추가하는 함수 add inventory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냐면 기존 재고 딕셔너리에 존재하는 쌍,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메뉴 아메리카노 같은 거에 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의 재고를 뭐 10개 증가시켜라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정보를 생각을 해보니 기존 재고 딕셔너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할 재고의 그 메뉴명, 그리고 추가할 양,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를 파라미터로 입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수정된 재고를 결과값으로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dd inventory 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입력받아야 될 게 inventories 그리고 메뉴 네임 그리고 추가할 양까지 이렇게 입력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복합 연산자 잘 썼죠? 많이 썼죠? 우리 그거 요렇게 써주시면 바로 될 것 같아요. 기존 인벤토리에서 해당하는 메뉴의 값을 이만큼 증가시켜라.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인벤토리 증가되죠? 그래서 우리는 수정된 인벤토리를 리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그동안 이제 고려하지 않았던 기능을 새로 추가해서 함수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요거 잘 하셨다면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이제 다 하셨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라미터를 받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처리를 한 이후에 그 결과값을 리턴으로도 준다. 그래서 이제 함수에 파라미터도 있고 리턴도 있는 함수를 작성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주문 관련해서 직접적인 기능, 좀 핵심 기능들을 하는 함수들을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새로운 장바구니를 만드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create cart라고 지어봤고요. 이거와 관련된 이전 코드를 보니까 이제 빈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제 price dict에 해당하는 키, 이거 키를 우리 모두 방문하는 포문이었거든요. 모든 키에 해당하는 메뉴 네임을 이제 추가를 해서 거기 값이 0이 되도록, 밸류가 0이 되도록 새로운 쌍을 추가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걸 보니 필요한 정보는 이제 price dict가 있어야 되겠고 이 카트는 그냥 우리가 빈 거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 메뉴 네임도 사실 price dict의 밸류 키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price dict 하나고요. 이거 파라미터로 입력 받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리턴해줘야 되는 거는 이 빈 카트입니다. 근데 이 빈 카트는 이제 price dict와 동일한 키를 가진 빈 카트죠.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보면 함수 이름은 create cart. 우리 이전에 작성해놨던 코드를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카트 만드는 코드가 여기 있었네요. 이게 버전이 제가 좀 여러 개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버전을 잘 관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직접 작성할게요.
우리 이거 입력받아야겠네요. 파라미터로 입력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빈 카트가 만들어지고 이걸 결과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실행을 해주시고 얘가 문제가 없는지 저는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실행시켜 봤더니 프라이스 딕트와 같은 키를 공유하는 빈 장바구니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주문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주문을 다 받았다면 걔를 이제 후처리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저는 이름을 process with completion이라고 지었고요. 이전 코드를 보니까 이 카트에 있는 모든 키를 방문을 하면서 인벤토리에 있는 거를 재고를 감소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우리 매출을 기록해줬던 변수거든요. 매출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량은 카트에 있는 수량 곱하기 그리고 가격, 품목의 가격을 곱한 결과죠. 그래서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 좀 살펴보면 우선 카트 입력 받아야겠네요. 카트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카트의 키에 해당하는 게 메뉴 네임이니까 우선 메뉴 네임은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받아야 되는 게 인벤토리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세일즈도 입력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카트는 입력 받았고 메뉴 네임은 입력 안 받아도 되고 프라이스 딕트까지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우리는 수정된 재고를 결과로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정된 매출까지 리턴을 해줘야겠습니다. 다시 이제 코딩을 하러 가보면 저는 주문 처리하는 함수를 process order completion 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 이만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좀 수정이 필요하죠. 우선 이거를 저는 카트의 키즈로 바꾸고 싶고 그럼 카트를 모르니까 카트를 받아와야겠죠. 그리고 인벤토리 딕트도 지금 우리 인벤토리즈로 다 변경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다 라는 뭔가 이렇게 코드에 문제가 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이거 이렇게 파라미터로 넣어주시면 바로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줄을 보니까 이 sales도 없대요. sales도 undefined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파라미터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price 딕트도 prices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과를 이제 리턴을 해줘야 되죠. 우리 결과 값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inventories 그리고 sales 이렇게 두 가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들은 다 만들어 봤고요. 이제는 그 만든 부분적인 기능들을 잘 레고처럼 블록 쌓기처럼 조합을 잘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실행 함수 이름을 runStore라고 붙여봤고요. 이 runStore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프로그램 시작 버튼 이런 거를 누르면 이제 뭐 화면이 켜지고 뭐 이제 시작 화면이 뜨고 막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영업을 시작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선 매출을 0으로 초기화하고 재고가 있는 동안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주문을 받는 기능을 하겠죠. 주문을 받고 처리하고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한 다음에 재고가 소진되면 영업 종료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 매출을 출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하는 함수를 짜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실행시키기 위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정리를 해보면 전 다양한 출력 메시지들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이 메시지들을 함수 외부에 저장해 놓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건 파라미터로 받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이 창 너비, 출력 창 너비, 그리고 가격 딕셔너리, 재고 딕셔너리 이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다른 함수들에서 파라미터로 받았던 뭐 메뉴 네임이나 뭐 수량이나 이런 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값은 없고요. 리턴 해줄 건 없고 그냥 얘가 잘 실행되면서 중간중간 사용자에게 뭐 인풋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결과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입출력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어떤 조건에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조건에선 어떤 기능을 하고 얼마나 반복하고 이런 것들만 잘 짜여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파이썬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름을 run store 라고 지을 거고요. 필요했던 게 우리 출력창 그리고 가격 딕셔너리 그리고 재고 딕셔너리까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존에 짰던 코드를 다 긁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에 들어갈 테고 이 메시지들은 기존 실습 코드에서 이제 런 스토어에 해당하는 이제 코드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봤고요. 이거를 우리 이제 새로운 버전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벤토리 딕트에 해당하는 값들을 인벤토리즈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거 사람 눈으로 하나하나 찾으면 좀 오류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빼먹을 때가 많아서 이럴 때 컨트롤 F 누르시고 찾으시면 좋은데 이거를 이 인벤토리 딕트라는 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F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F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검색창 뜨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뜨면 지금 내 이 코드 에디터에서 인벤토리 딕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줘요. 그리고 이걸 정말 편하게 쓰시려면 여기 이렇게 바꿔주는 화살표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커서를 올리셨을 때 아니 마우스를 올리셨을 때 Replace Text라는 이제 이 버튼이 이 텍스트가 뜨면 돼요. 이걸 눌러주시면 기존에 있던 이 텍스트를 어떻게 바꿀 건지 뜨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일괄적으로 인벤토리즈라고 바꾸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바뀌는 거고 나는 안 바꾸겠다 하면 요거 다음 버튼 누르고 인벤토리 딕트 여기 또 있네요. 요거는 안 바꾸고 요거 바꿔야겠다. 그렇죠? 요거 바꿔라. 요것도 바꿔라. 이것도 바꿔라.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게 코드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또 바꿔야 될 게 이 가격 딕셔너리. 가격 딕셔너리는 프라이스 딕트였죠. 프라이스 딕트를 바꾸기 버튼을 눌러서 프라이시스로 바꾸겠다
라는 걸 저는 여기 두 개 이렇게 바꾸고 이것도 바꿔야겠네요. 이제 이거는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바꿀 내용들은 다 바꾼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을 다 해줬고, 이제 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짠 함수들을 잘 불러와 볼까요? 우리 이 부분 함수로 짰어요. 어디 있냐? 우리 체크 이렇게 치면 짠 함수들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 인벤토리 선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체크 인벤토리 안에 인벤토리즈 넣어주면 되고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이제 인벤토리에 내용물이 있는지 검사해서 리턴을 true or false 이렇게 해주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인사말 출력하기, 메뉴 출력하기 우리 이거 함수로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아마 웰컴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쵸? 웰컴 메시지 해주고 여기에도 창 너비 넣어줬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메뉴, 프린트 메뉴 이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인사말 메뉴 출력하기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만드는 것도 우리 함수 만들어 놨었죠? create cart 했었고 요 prices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주문 받는 부분도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 프린트문도 우리 함수 만들어 놨잖아요. 다 프린트 카트 트랜지션 메시지 이거 쓰면 되고 메뉴 입력받는 거 우리 인덱스 입력받는 걸로 바꿨었죠. 그래서 메뉴 인덱스가 리턴 값으로 나오는 input 메뉴 인덱스라는 함수 호출해 주시고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메뉴 네임즈에 있는 메뉴 인덱스 메뉴 네임즈에 있는 메뉴 네임을 갖고 올 건데요. 이 메뉴 네임즈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메뉴 네임즈를 여기에서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프라이식스라는 딕셔너리의 키값을 우리 메뉴 네임즈로 계속 사용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리스트로 변환해 주시면 잘 활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량 입력 받는 부분으로 내려가 보면 또 이 프린트문은 프린트 함수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프린트 캔슬 카트 메시지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수량 입력 받는 부분도 우리 수량이라는 변수에 input quantity 함수의 결과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체크를 해줘야 되네요. 만약에 메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while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을 넣어줘야 되네요. 그래서 그 검사하는 코드 저는 마이너스 1이면 2라고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메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면 while문 밖으로 빠져나와라 라고 추가를 해주고 이 수량 부분도 이 퀀터티가 마이너스 1이라면 while문을 빠져나와라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함수로 대체했었죠. 체크 인벤토리 하고 인벤토리즈 넣어줬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 그냥 바로 넣어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코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자체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이 리턴 값이 여기에 들어간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 부분 프린트 카트 에디션 컨퍼메이션 함수 호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프린트문도 수정해 줘야겠네요. 프린트 퀀터티 exit message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 처리하는 부분 우리 함수로 만들었었죠. 이 부분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complete order 기억이 안 나면 여기 있다. 주문 처리 함수는 프로세스 order completion이라는 함수였고,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지 기억 안 나면 이렇게 다 뜨니까 카트, 인벤토리즈, prices, sales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문도 프린트 complete order message라는 함수 호출해 주시고, 이 재고 소진됐다 하는 메시지 출력하는 것도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closed store message 하고 window with.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괄호 했을 때 뜨는 이 힌트들 있죠. 이거 보고 다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rint sales 네, 요렇게 해주시면 지금 우리 이 run store 함수 완성됐고요. 지금 오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테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네, 요렇게 프라이스 딕트 기존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인벤토리 딕트도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에러는 안 나고 실행이 되긴 하고요. 여러 개를 이제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1번 메뉴를 10잔 주세요 했을 때 10잔이 추가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1번 메뉴가 8잔밖에 없는데 10잔 주문 접수가 됐어요. 10잔이 추가가 됐대요. 그럼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체크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체크 인벤토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체크 인벤토리를 체크 인벤토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체크 퀀터티 밸리티가 들어가야 되죠. 이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고, 아까 엉뚱한 함수를 불렀었네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저 1번 메뉴를 이번에 100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10잔까지밖에 주문 못한다는 메시지가 뜨는 게 정상이죠. 이 부분은 잘 고쳐진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메뉴를 6잔도 시켜보고, 아이고, 메뉴 선택에서 잘못 선택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다시 1번 메뉴를 11잔 시켜보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10잔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메뉴를 4잔 시켜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재고 정상적으로 잘 줄어들었고요. 이제 모든 메뉴를 다 주문을 해볼게요. 2번 메뉴를 1잔, 3번 메뉴를 7잔 이렇게 했을 때 영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영업 매출이 안 올랐어요. 이것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는 건 제 생각엔 이 프로세스 오더 컴플리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러 가봤더니 세일즈를 받아서 저장을 안 해줬던 것 같네요. 네, 요거를 덮어쓰기를 안 해줬네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거 리턴 값을 받았으면 저장을 새로 해줘야 되죠. 덮어쓰기를 안 해줘서 이 지금 경고가 뜨는 이유는 해석을 해보니까 이 세일즈가 만들어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세일즈를 안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드니까 경고창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다시 해보면 이번에 바로 그냥 다 모든 재고를 소진해 보겠습니다. 2번 메뉴 5잔, 3번 메뉴 7잔. 이렇게 했을 때 영업 매출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네요. 네, 또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카트 생성해서 리턴도 잘 받았고 리턴을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을까? 제가 리턴을 안 받는 경우가 있었을까봐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리턴을 다 정상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키오스크 기능을 하는 함수들을 이제 다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함수를 배우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 한 줄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run store 함수만 호출을 하면 키오스크를 실행시킬 수 있다 라는 코드인 거거든요.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게 저희 눈에 안 보이는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 이만큼이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단 한 줄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함수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 함수를 잘 정의하고 만드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긴 실습 같이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함수에 해당하는 챕터, 마지막 주제, 람다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라는 구문은 파이썬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구문입니다. 이 람다는 단 한 줄의 코드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구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선 이렇게 뚝 잘라서 오른쪽부터 볼게요. 이 왼쪽은 그냥 변수에 할당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오른쪽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쪽 먼저 보면 우선 람다라는 키워드를 써주시고 그 바로 뒤에 오는 건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콜론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고 그 뒤에 오는 건 실질적인 기능이고요. 얘가 사실 리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 파라미터, 콜론, 기능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 이 부분이 함수를 만드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를 어떠한 특정한 함수 이름에 저장하겠다 하는 할당 연산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한 줄과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함수 이름을 가진 함수를 이제 define을 했죠, 저희. 거기에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고 이런 어떤 기능을 해서 리턴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턴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턴 부분이 여기에 왔고요. 여기에 이렇게 왔고
이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왔고, 사실 다른 거는 이제 삭제가 다 생략이 됐고 이 람다라는 걸로 대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 이름이 뭐 이렇게 왔다 라는 구문입니다. 예시 코드를 좀 볼게요. 우리 add1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제 람다 구문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num이라는 걸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제 num 플러스 1을 리턴해줬다. 결과값은 nu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add1을 쓰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 파라미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 1을 넣어줬더니 결과가 2가 나왔고요. add 2를 써봤더니 3이 되고 add 3을 써봤더니 결과값이 4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라는 걸 가지고 1을 더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파워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어떤 수의 몇 승을 계산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이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베이스라고 부르고요. 이 세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익스포넨셜, 보통 이제 지수부라고 하죠. 이렇게 exp라고 많이 씁니다. 요렇게 파라미터 두 개를 받는 람다 구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여러 개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하겠다. 자, 우리 이거 두 개 쓰면 거듭 제곱인 거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부를 만들었고, 요거를 한번 파워라는 데에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파워하고 앞에 있는 파라미터, 뒤에 있는 파라미터 이렇게 넣어줘 봤더니 3의 2승이 나왔고, 이제 파워 4,2 했더니 4의 2승. 제 생각엔 여기에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 5가 돼야 되고 6이 됐어야겠죠. 그래서 5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실습 코드를 다 함수화해보니 어떠신가요? 코드의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신 게 느껴지시나요?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산, 함수를 정복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